지금부터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6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내가 아는 이 뉴스,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어느새 개강한 지도 한 달째, 9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네요. 여러분의 9월은 어떠셨나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하던 여름도 다 가고 한결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축제 기간을 보내고 나니 또 언제 추웠냐는 듯 이번 주의 낮은 다시 더운 햇살과 함께이기도 했네요. 지난 9월 23일이 2022년이 고작 100일 남은 날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9월 23일에 사귀기 시작했다면 1월 1일이 100일 기념일이고 마음먹은 일을 매일 해냈다면 1월 1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네요. 20년이 시작될 때 연도가 1로 시작하지 않고 2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도 어색했는데 어느새 2년이 지나 2022년이고 또 2022년조차 100일 남짓 남아 2023년을 바라보고 있네요. 저는 아직도 가끔 날짜를 적을 때 2021까지 적고 고치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자꾸만 저를 과거에 두고 혼자 쏜살같이 앞질러 나가버리는 것만 같은 기분은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달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새로운 한 달 목표를 세우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너무 바빠 새로운 달이 되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팩트체크 라디오 들으면서 9월의 마지막과 10월의 처음을 함께 해보도록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9월의 마지막 팩트체크 시작해볼게요. 5반에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 안 됐네 지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시간이 되었어. 우린 정말 사랑했지만 가사를 쓰는 법도 잊어버리게 됐지. 넌 헤어지면 우린 노래를 제발 냈지만 아달라 했지만 못 들어줘. 미안. 나는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불면이 심해져서 피곤한 날이 없어. 가끔은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그건 환상인데 또 나는 두려워. 다시 눈 뜨면 네가 있을까. 그런 무서운 표정을
해보고 싶지. 남겨진 상처 대신 남은 건 혼자 돼버린 역시 너와 나겠지. 난 아직 낯설기만 해. 넌 어때? 더 지독해지기 전에 잊어볼게.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 안 됐네 지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월요일엔 병원을 예약했어. 너 없이 사는 게 힘들었나 봐. 도둑되지 않고 사람을 만나. 너도 알겠지만 오보이도 데려왔어. 너무 그리워 하지 않더라. 예범이는 난 약을 먹었지만 아닐 거야. 별일은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면 난 너와 간 곳 보는 게 좀 그럴 뿐이야. 여기저기 핑계를 대. 팩트체크 첫 번째. 음료 등 컵 들고 버스 탑승 금지.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버스 기사는 카페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한 승객 A씨에게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고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며 기사에게 인격 모독 등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버스에 음료가 든 컵을 들고 타는 게 진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맞냐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버스 내 테이크아웃 컵 소지 불가. 진실일까요? 맞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조례의 제11조 6항을 보면 운전자가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시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논란 상황에서도 다른 승객이 A씨에게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를 검색하면 나온다고 말했으나 A씨는 조례가 법이냐며 법이 아니고 그냥 가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 시행되며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범진 변호사는 해당 조례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라며 운전자가 재량에 따라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례도 법이라며 분명 지킬 의무가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의 음식물, 그리고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들은 버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음료가 남아있는 일회용 컵을 들고 탔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와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리하면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 버스 기사가 자치 법규에 따라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입 금지 세부 기준에 따르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과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 또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에 근거가 없다는 뉴스는 거짓입니다. 내 시계는 멀쩡한데 시간은 멈춰있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내 모습이 우스워. 하염없이 키웠던 둘만의 세상에선 덩그러니 나 혼자 여기 남겨져 있어. 저 하늘에게 난 물어보고 싶어, yeah. 사랑한단 말은 어떤 의미였어? 내 세상에서 없는 건 너뿐인데 다 잃은
이런 나에게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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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인 왜 나는 안 되나요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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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ell me 너 아니면 안 되나요 12시 넘어서 다음 날이 되면 조금 멀어져 있을까 yeah, 숨을 참고 너란 호흡길 때면 견뎌낼 수 있을까 oh, baby 저 하늘에게 난 물어보고 싶어 yeah. 사랑한단 말은 어떤 의미였어 내 세상에서 없는 건 너뿐인데 다 잃은 것처럼 느껴져 이런 나에게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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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인 왜 나는 안 되나요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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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ell me 너 아니면 안 되나요 왜 우린 안 되나요 곁에 있어줄 순 없니 말없이 너를 잊고 기다린다면 운명처럼 다시 만날 수 있겠니 고개라도 왼손에 거짓이라도 왼손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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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인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우린 안 되나요 Just tell me 너 아니면 안 되나요 왜 우린 안 되나요 첫 번째 팩트체크 정리하며 박래담의 왜요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팩트체크 두 번째,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의 전과 서울교통공사에서 알고서도 채용했다? 지난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속 위원들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채용 과정을 서울교통공사에게 질의했습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아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과정에서는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했고 이에 전주안의 전과 여부를 파악하기만 했어도 스토킹 사례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전주안의 전과와 그를 걸러내지 못한 채용 과정에 대해 신원 조회 및 전과 조회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채용 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가 전주안에 입사 전 전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교통공사가 확인한 내용이 범죄 경력이 아닌 결격 사유이기 때문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회의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그대로 들어보면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전주안의 채용을 앞두고 전주안의 등록 기준지인 경기도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 사유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음란물 유포 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범죄 경력 조회가 아닌 결격 사유 조회였기 때문인데요. 결격 사유 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결격 사유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 사실, 파산 선고 사실, 후견 등기 사실에 불과합니다.
전주안의 전과는 금고 이상형인 수형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째서 범죄 경력 조회가 아닌 결격 사유 조회만 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범죄 경력 기록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용 전 확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사,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법으로 정보 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가 전주안의 입사 전 범죄 경력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 임용 전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인 지난 8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사회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도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공포되고요. 공기업법도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지침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워 가만히 밤하늘을 또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아련하게 다가와 추억 널 집에 데려다 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 널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아마 추억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 나와 같을까 되뇌어보지만 감이 오질 않아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플러시의 가끔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팩트체크는요. 팩트체크 세 번째. 과일은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 여러분은 보통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한국인이라면 보통 밥을 먹은 뒤 후식으로 과일을 먹곤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과일을 식후보다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는 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상에서는 과당이 장에서 섭취되는 양이 제한적이라 과일을 식중이나 식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먹는 것이 좋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보가 맞는 내용일까요? 과일을 먹는 시간은 과일의 소화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섭취 후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되며 약 30분 만에 위를 통과해서 소장까지 내려가게 되죠. 이에 비해 다른 음식물들은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긴 소화 과정을 갖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식후에 섭취하게 되면 앞서 먹은 음식물들에게 막혀 위를 빠르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일을 주로 구성하는 단당류는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갇혀버린 과일들은 소화되지 않고 과일의 당이 발효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과일에 들어있는 탄닌산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위 속 다른 음식물에서 나온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를 방해하거나 칼슘과 결정체를 만들어 칼슘의 흡수를 막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과일을 먹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은 바로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아침 공복일 때 위장이 가장 깨끗하게 비어 있으며 과일을 소화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아침에는 과일이 가진 영양소의 흡수가 더 용이하고 수분과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주게 되어 다음 식사의 양을 줄여서 전체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 있어 무엇보다 좋은 아침 식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 식사는 풍성한 과일로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다 관심 없잖아 친구야 뭐야 Oh you know what to do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다 내가 나봐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5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겐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 You know what to do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널 보면 자꾸 네 안에 내가 보여서 이제 내가 싫어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계속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어디야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사랑이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렇게 9월도 마무리되네요. 여러분의 9월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어쩐지 너무 정신없게 보내기도 했고 해내야 할 일들을 다 해내긴 했지만 최상의 결과물을 내지는 못한 기분이 들기도 해서 아쉬운 9월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이 남아있으니까요. 앞으로의 3개월을 알차게 채워 마지막에는 뿌듯한 2022년으로 기억되게 열심히 해야겠어요. 여러분의 4분기 시작을 누구보다 응원하며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팩트체크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차소윤 진행의 저는 김민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